쟤 또 시작한다. 아이씨. 아, 이게 뭐 하면은 지가 꺼졌다 켜졌다 지 혼자 해. 자, 사회교리 2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게 할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새로운 형태의 연대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 노동조합은 새로운 방식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연대 행위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전통적 의미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국가적 차원에서 어쩌고저쩌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 계절 노동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도와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월급만 많이 주면 되나?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도 보조를 보험도 들어주고 아프면 휴가도 이렇게 주고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죠. 309항 보세요.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추구하는 노동자 단체는 전통적인 재분배 구조뿐만 아니라 부의 생산 그리고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자기 존엄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국가, 기업, 노동자라는 이 관계는 정말 그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인데 같이 살아야 되는 관계이기도 해요. 그렇게 보았을 때, 자, 부를 그러니까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기업은 돈을 벌죠.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기업의 목적은 부의 창출이니까 부를 창출을 해요. 이걸 갖다가 기업에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윤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이윤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렇죠. 국가에서 강제로 얼마를 내라 해서 그 법을 정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부에서 가는 거는 이쪽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이렇게 징수를 하지만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계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로 갖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동자들이 받는 어떤 그 퍼센티지가 그 삶을 이어가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걷고 국가와 심지어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자를 하지 맙시다. 시민이라고 합시다. 아, 국민이 더 좋겠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돈이 남고 여기도 돈이 남고 여기도 돈이 다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각지대에 있다면 어떤 사각지대냐?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보험이라든지 의료,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회복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회복지는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어떤 건데 이 사회복지가 예를 들어서요. 국가의 어떤 중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를 국가에서 중요 사업으로 해야 돼요? 의견 한번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네? 사회복지를 국가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아, 그렇게 낭만적인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해야 된다면. 국민이 뭐길래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왜 줘야 되냐고. 인간 존엄성, 좋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좋습니다. 그건 마찬가지 얘기예요. 용불용설이에요, 용불용설. 사실상. 영국의 경우 사회복지라는 그 눈이 있어요. 국민들은 영국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케어하듯이. 독일은 또 다른 기업입니다. 사회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하는데 니네가 돈 내서 니네가 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는 안 합니다. 국가는 안 합니다. 처음에 원래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비스마르크라는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러시아였죠. 그 프로이센 통일하고 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주 시크하게 얘기했어요.
사회복지를 우리가 왜 하니? 국가가 왜 니네들의 개인 삶을,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거였어요. 반면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여기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냥 공존이에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세금 깔끔하게 49% 걷습니다. 세금 49%예요. 대신 다,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대한민국. 사회복지를 무슨 눈을 가지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어떤 이유 가지고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그냥 같이 살아야 되니까? 국민이니까? 저는 이 표현 되게 좋아해요. 제3지대입니다. 사회복지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하지만 있어야 되는. 제3지대보다도 한 5지대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연대를 갖다가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연대를 했을 때 이 제3지대에서 연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굉장히 외로운 연대예요. 예를 들어서 자구책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스템 안에서 정말 완성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면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재원도 있어야 되고 정책도 있어야 되고 이유도 있어야 되고 뭐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끊임이 없어요. 이게 돈이 많이 관련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7천만 명인데 먼저도 획일적으로 해.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연대라고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보장이 된 그런 연대 말고 시스템에서 보장할 수 없는 연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야. 애새끼들 10명이야. 안 돌봐. 돌볼 능력이 없어. 그 사람은 자식이 있어서 도움을 못 받아요. 법적으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희귀병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희귀병은 보험이 안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원이 안 돼요. 거기에 연구할 재력이라든지 인력을 해줄 수 없어요. 그냥 기업에서 고양이 쫄밥 주듯이 그 사람 우리가 좀 책임져 줄게. 우리 존이란다? 지금 이 시스템이잖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연대 빨리 찾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해요. 왜냐하면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 이유가 없거든. 대한민국에 애정이 있을 이유도 없고요. 가족들에게 대해서는 애정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나라가 나에게 뭐 해줬다고? 이 말은 TV에서 보니까 저희 탈세한 사람이 한 얘기긴 하네. 대한민국이 나에게 뭐 해줬다고? 진짜 욕 나오더라. 네,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복지 차원도 중요하고 노동자 차원도 중요하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는 철저한 자본주의입니다. 순수 자본주의예요. 거기에 뭐 매력이라든지 어떤 환상을 갖지 마세요. 철저한 자본주의입니다. 트럼프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가 뭔가. 걔가 철저한 자본주의자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인성 이거를 다 떠나서 걔는 그거에 맹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본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이건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은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걔는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야. 지네 집안도 다 마찬가지고. 심지어 그 와중에서 일론 머스크는 300억인가 거의 하루 사이에 벌었대. 그러니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세계화가 가져오는 어떤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잔인하게 얘기할게요. 세계화돼서 세상이 좋아졌는데 전 세계가 먹는 거 꼴락 맥도날드 똑같은 거 먹고 앉았네. 코카콜라 같이 마시고 그게 세계화가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더 이상 없잖아. 그 다음에 그 세계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 흘리면서 노력해야 되고 냉철한 이 도시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야 되고 어디는 한 평이 200억인데 어디는 한 평에 1,000원짜리고 네, 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들이 좋아졌네. 이 말 한마디에 좋아진 수많은 것들이 결론은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스란히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그 아이들은 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이 계급이 재생산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습니다. 혁명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혁명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다 똑같이 공평분배할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돈 얘기하면 지금 몇 시예요, 근데? 12시 몇 분이에요? 11시 54분. 54분? 네. 더 얘기하기 싫으니까 딴 얘기 6분 동안 하겠습니다. 사회교리는 따뜻한 학문입니다. 따뜻한 학문이라는 얘기는 공존의 목적이에요. 공존. 다 같이 잘 사는 게 목적이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주님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함께 사는 세상과 아버지의 나라가 동일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아버지의 나라가 다른 실제라면 우리는 잘못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아버지의 나라의 실제는 어떠한 것인가? 아버지 나라의 실제는 어떠한 것인가? 실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꿈꾸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을 꿈을 꾸고 있는가가 늘 비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비교가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이상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전 저렇게 된다고 우리가 쉽게 당위성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10년 볼셰비키 혁명은 같이 살기 위해서 폭력을 했고요. 짜르를 사형을 시켰고, 그냥 총으로 쏴주겠죠. 그냥 가족들 그냥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준다는 명목으로, 땅을 나눠준다는 명목으로 많은 그런 어떤 재분배를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커봐라. 근데 봐봐. 스탈린 어떻게 했냐. 그냥 레닌 어떻게 했냐. 후르츠초프 어떻게 했냐. 결국 자기들 독재를 만들어서 공산당끼리 잘 헤쳐먹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러시아 혁명을 비하합니다. 러시아 혁명은 걔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상관과 무관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상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헌법이 있습니다. 현재 헌법. 1988년 대통령제를 개헌하면서 만든 헌법입니다. 거기 보면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의 전문 맨 앞에 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가? 1조 1항 위에 전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인 거죠.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유와 이상, 이것을 포함한 것이 전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설정한 목적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인 이유가 어떤 것일까? 지금 요즘 시국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데, 대한민국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어야지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되지, 이렇게 합의된 것이 아버지의 나라라고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나라고, 그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한국인 그리스도인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땅의 목적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공존이라 뭐다. 그 공존이라 뭐다 하는 그런 수많은 가치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가치들이에요. 영원하다는 이 가치들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이상인데, 영원하다는 이 가치들은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내가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한히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그 가치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 국한된 이상들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언제 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답게 살려면 이 헌법이라든지 거기서 표현된 이상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음을, 특별히 이 사람이란 존재가 영원하다는 것을 가지고 또 존엄하다는 것을 가지고 추출해내는 어떤 이상들과 실현 방법들을 찾지 않으면 맨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것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영미법은 재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면 판사가 다 해요. 법이 없어요. 판사가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해요. 영미법은 원래 불문율이잖아요. 거기가 불문법이잖아요. 성문법이 되어 있는 나라들은 요때는 양형에 의해서 요를 잘못했으니까 징역 5년, 요가 추가 2년, 그래서 해서 1년 해서 도합 8년 이렇게 선고를 하잖아요.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하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가, 교회 이상에 맞는가. 자, 개헌을 한대요. 그럼 개헌은 뭘 개헌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에서 개헌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대요? 지금 개헌을 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헌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부터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그 억울함이 없게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션 포 더 푸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관철되고 같이 살아가는 수 있는 세상들을 만드는 그런 개헌들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자본주의법은 정말 무식하게 한이 없는 후진국 법이에요. 순수 자본주의. 시장에 대해서 맹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장 믿으면 안 되죠. 시장은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근데 시장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듯이 하고 있으니 어떤 정당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치에서 누가 집권하면 빨갱이다, 북한 간다, 어떤 개소리를 해도 다 똑같아요. 그냥 그 알려 싸움일 뿐이에요. 부안의 동안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이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를 배우고 있는데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 그 차원을 갖다가 늘 우리가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맨날 도돌이 필 거예요. 누가 집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서는 특별히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한 상황이죠. 국방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어저께 아주 귀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쳐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개소리를 어떤 새끼가 또 짓거려 돼가지고 아가를 찢어버리려다 참았는데 그런 논리가 아직까지도 통용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어딜 쳐내려와. 군세력이 상대가 안 되는데. 북한이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해서 한 달을 못 버텨요. 미군이 있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거기서 그 군불 떼고 있는 거예요. 뭘 놀래.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5위예요.
저 1등, 2등하고 너무 차이나 많이 나서 그렇지. 세계 우위야. 무슨 소리야.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또 거룩하신 말씀들이 또 슬슬 흘러나오고. 주저하지 맙시다. 대한민국. 그 대신에 우리가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짓거려댈 나라도 아닙니다. 살아내는 아주 엄중한 나라입니다. 이성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